인생은 선택의 연속. 결혼을 할 것인가? 혼자 살아 갈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모든 고민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I don't care.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네. 자, 저희가 벌써 6번째 아이돈 케어 맡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갈 만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오늘 주제가 결혼 그리고 출산. 그 앞에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아이돈 케어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되게 불편해요. 왜요? 왜 불편합니까? 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두 개를 다 안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나운서님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결혼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우리 기자님 보면 아이가 낳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행복인지 그걸 좀 느끼게 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기자님. 너무 공격적이에요, 오늘. 너무 가까워. 누군가에게는 이게 행복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약간의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동안 아이돈 케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비혼과 딩크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지원군들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계명대에서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성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결혼한 지 8년 차? 8년 차. 네, 근데 지금까지 아이는 아직 갖지 않고 무자녀 부부, 딩크 그러니까 부부로. 한 두세 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생애 네. 주기에 따르면 사실 그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아이가 없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정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 서비스요? 행복? 기관 이름이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자? 네, 맞습니다. 15글자입니다. 그러네요. 이름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발음을 하니까 네,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2년 걸렸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다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결혼을 했다고 다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우리가 결혼한 사람 3명과 결혼 안 한 사람 3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네, 뭘. 기다려보세요. 결혼하고 싶어지고 애 낳고 싶어질 겁니다. 유현 씨 여기 혼인신고 사인하세요. 사인하시고 결혼부터 합시다. 한 5회쯤에 남자친구 생길 거고요. 10회쯤에 이제 뭐 결혼 뭐 식장 이제 잡아보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뭐라 쓰지 마요. 사실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뭐 여태껏 안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드라마를 좀 볼 시간이 됐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상상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고민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연애 5년 차. 결혼이라는 세계가 조금씩 궁금해지던 우리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인 그 미제의 세계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결혼 VR 체험이 저 뭐죠? 해보고 싶네요. 어떤지 되게 궁금한데요? 결혼과 아이를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실입니다. 무료 4D로 결혼과 아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절의 찬스! 미래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저거 하면 이제 맨날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하고 안고 맨날 그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몰랐다. 여긴 가상세계인 건가? 설마 프로포즈? 프로포즈 할 때. 이벤트 맨날 해주지 저렇게. 나 많이 망설였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부터 결혼인 거죠. 할래. 이수야, 환영해. 세아가 일요일 뭐해? 태연님, 우리 엄마 첫 생일 때는 직접 생일상 차려줄 거죠? 숙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숙모가 뭐예요? 이수야. 세아가 혼란스럽겠다. 예. 벌써 멘붕이 왔어요. 나랑 결혼해 줘. 자기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수야. 결혼은 한 사람이랑 했는데
챙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엄마, 우리 예물 안 하기로 했어. 아, 상견례 자리구나. 릴렉스. 그래도 예물은 해야지. 아니, 스튜디오에서 머리 한 번 바꿔 찍는 것도 30을 달래잖아. 아, 그리고 드레스 추가 비용하는 것도 100만 원 달라 하고 양가 부모님 한복 비용도 80만 원 달라 하고 결혼식 장에 꽃 추가 비용도 200만 원, 스냅샷 추가 비용도 50만 원. 자네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 아, 네. 전세 대출. 또 제일 중요한 집입니다. 정말 고민이야 저거는. 아, 사실 정 안 되면 월세부터 좀 차근차근 시작. 뭐? 귀한 내 딸 데려가면서 시작은 처음부터 아파트에서 해야지. 우리 공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 심하다 저거 심해. 뭐야? 현실인 줄? VR 주제 뼈 때리네.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은 없는 거야? 오빠! 아, 너무 리얼하다. 그러게. 뭐야, 교회는? 부모님 어디 가셨나? 아니, 저 세대 애 좀 잘 봐요. 네? 저요? 아니, 애가 저러면 부모가 잘 타일러야지. 그럼 저 애가 그지 먹을 때 애들 막 뛰어다니지. 아, 진짜 격하게 공감된다. 오빠 뭐해? 애는 나 혼자 나왔어 진짜. 아유, 진짜. 아들! 가상 결혼 생활 속 아이와 함께한 주말엔 나를 위한 여유는 없었다. 이것도 뭐예요? 명절. 명절에 어떻게 할지. 아, 이번 명절은 이걸로 결정하는 거야. 딴 말하기 없기야. 맨날 니네 집부터 가잖아. 뭐? 니네 집? 야, 부부 사이에 뭐? 니네 집? 던진다. 너네 집. 이래서 명절이 싫어. 다시 던져. 다시 던져. 가상 세계에서도 결혼과 함께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생생했다. 우리 결혼 정말 괜찮겠지? 아니 근데 결혼하면 진짜 다 저런 거예요? 어떠셨어요? 아니, 실제로 아니, 보니까. 고구마를 한 100개 먹으면 쌉쌉한 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현실 똑같죠, 저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드라마로 구성을 네, 이제 네, 한 네. 거라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슷해요. 저는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네. 그 명절에 우리 집 먼저 갈지 너네 집 먼저 갈지 이거 요즘 정말 핫한 주제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결혼을 아예 놔버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퀴즈입니까? 영진 씨가 자꾸 네. 제가 결혼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나라 1993년생 여성의 혼인율이 얼마일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33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요때 많이 해, 요때. 뭐 이때가 뭐야? 요때 제일 많이 해. 결혼할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다.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30%입니다, 저는. 30%고요. 40. 저도 30-40%? 이렇게 60, 70은 다 요때 결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33인데? 네. 정답은 제가 썼습니다. 21.5%.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은 21.5. 10명 중에 21.5%. 2명 결혼한다고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혼인율이 뭐 낮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뭐 실제로 이 퍼센트를 보고 나니까 더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10명 중에 8명이 미혼 상태인 건데 네. 제가 그 8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 제 주변의 93년생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일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훨씬 많은 것 되게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되게 당당하시다. 오늘 좀 기가 막혀요. 남성도 거의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남성도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결혼 연령 나이가 30대로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시간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기간도 엄청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막 결혼 거의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비혼 생각이 있으셨다고. 아 진짜요? 아, 이거 흥신소입니까?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아니, 저한테는 결혼이 그렇게 좋다고 권하시더니. 아, 이거 공격 당하네요. 사실 저도 대한민국 똑같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저도 옥탑방에서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월세도 못 내는데 어떻게 결혼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힘들었죠,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너무 중요해요. 네. 지금 청년 커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첫 번째 고민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이죠. 그쵸? 네. 이런 내 집 마련이 거의 결혼이랑 동의어가 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여성들 대상으로 이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구에는 그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사랑만 가지고 하는 연애는 못난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것, 특히 그 집이 굉장히 그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거 문제,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이 입장에서는 결혼도 조금 의문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니까 되게 불안정해서 뭐 집 문제가 제일 일단은 큰 것 같아요. 집이나 어떤 생활적인 수준에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좀 기대하는 비용이 좀 예전보다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상한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 좋습니다. 나의 첫 신혼집을 어떤 집에서 시작하고 싶습니까? 야, 13평과 30평. 자가와 임대주택. 야, 이거 고민되겠다. 임대주택이냐 자가냐 골라주십시오. 신혼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혼입니다. 신혼. 신혼. 네. 그래도 이제 살아봤으니까, 그죠? 네, 그럼요. 네, 살아봤고, 네. 자, 하나, 둘, 셋. 아, 임대자가. 여기도 풀대출. 아, 대출이. 풀대출 얘기 들어보죠. 풀대출. 저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연끌을 해서 일단 자가를 마련한 다음에 결혼 생활을. 그래도 집을 못 사. 너무 비웃으시는데. 저는 10평에 살았거든요. 아, 10평. 네. 그래가지고 나름의 로망도 있었고요. 너무 넓으면은 못 찾습니다.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못 찾아요. 그렇지. 아, 제가 좀 보태자면은 이 방으로 가 있을 때 우리 원룸인데 어디로 가 이게 맞거든요, 사실. 제가 시작할 때쯤에 그런 시대는 뭐 SNS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없었고요. 요즘으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비교도 될 것 같아요. 남은 이렇게 살던데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될 것 같아요. 우리 SNS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결혼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결혼 기준을 높이고, 아예 결혼을 진입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내가 결혼을 시작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나? 스스로의 기준도 굉장히 높이게 되는, 사실 밸런스 게임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네. 실질적으로 이 주거가 갖고 있는 부담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나의 소득 수준과 그리고 생활 수준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구시에서도 마련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청년들이 좀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이제 대구 도시개발공사, 도시공사에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임대주택들이 주로 아파트가 시내인 것들이 몇 호가 되지 않아요. 주로 시 외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축보다는 구축 빌라들을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임대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은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 1,000원 주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하루에 1,000원을 내면 한 달이면 3만 원이거든요. 방 하나를 빌리고 호텔을 빌리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빌려서 청년들이 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구시에서도 마련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이 가깝거나 편의시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네.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여러분들 좀 현혹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제 대인배입니다. 우리 기자님이 왜 이렇게 비혼을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그것이 궁금하죠. 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가지 이유를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상 속에서 결혼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아직까진 그렇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결혼을 하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전통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 이런 게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은 공감이 되는 게 결혼을 하는 동시에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할들이 다 바뀌어요. 다시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막 엄마의 역할, 그다음 뭐 며느리의 역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양하잖아요. 뭔가 여성으로서 장녀로서 주어지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결혼을 함으로써 또 한 번 더 그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연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혼자 살 의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7명이 혼자 살겠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이렇게 혼자 살겠다라고 응답한 것에 대한 원인을 또 물어보면 부모 세대를 봐서는 굳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는 응답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결혼이 당연한 거였잖아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듯이 결혼을 하셨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요즘 얘기를 좀 하세요. 한번 갔다 오더라도 가봐라. 네? 아마도 이제 결혼을 해야 좀 안정적이고 뭔가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대별 그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 김보연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듣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카메라를 혼자 들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이렇게 다들 쳐다보시는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청주에 있는 파크 골프장입니다. 여기가 어르신들의 핫플이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파크 골프 제가 좀 배워봐도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 잘 안 하거든요. 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죠? 저는 올해 32살입니다. 아이고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결혼을 했어요. 안 할 생각입니다. 결혼을 해야지. 학교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젊은 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럼 필수네 필수. 같이 따로 나가면 됩니다. 아직 치마 저 사람 머리 깼다. 좀 더 가까이서 와. 아니 자매도 어디로 가? 공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감독님. 하나.
채널 요마이만 빼면 요마이만. 살살 채비. 살살 내로 들어. 공을 치기만 해도 칭찬을 해주셔서. 저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결혼은 뭔지. 의무 아닙니까? 의무라 생각이 드는데. 아, 국민의 의무다. 예, 국민의 의무고, 그다음 조상들에 대한 의무고. 내가 다 이렇게 선대가 있어가지고 태어났고, 그다음 내 후대도 이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 가정이 있으면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고 그랬기 때문에 노후에 등이라도 끌어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나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의무 겸 이래가지고 딱 이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애들 어릴 때 키울 때가 재롱 부리는 거 보고 하면은 아 이게 참 삶의 하나의 일원이지만 행복하다는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요즘엔 애들은 그런 걸 많이 만끽을 안 한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혼자 또 조금 나중에 생각하면 조금 안 어려울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잘 키우자 하다 보니까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실제는 그때 정책을 잘못했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일 리포터로 나온 7학년 3반 성병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매우 자주 나왔었는데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교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1일 리포터입니다. 혹시 저한테 젊은이들이 쓰는 유행어 이런 거 하나 소개해 주시죠. 요즘에 그 아이돌 한 분이 예. 만든 유행어인데 네. 외모책 이 말이 요즘에 많이 써요. 외모책? 네, 외모책. 외모책! 외모책을 그렇게 하구나. 외모책! 근데 결혼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보통 제 친구들은 다 결혼은 하되 아기는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를 낳게 되면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도 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가정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가정을 이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딱히 아기를 낳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직업도 갖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결혼까지는 좀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도 출산은 저의 생활을 완전히 진짜 좀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가 돼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일단 아이를 위주로 적어도 한 20년 이상 그 아이를 위주로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고 제 가치관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기분이 좀 큽니다. 일단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대학 입시 겪어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항상 치열하고 좀 팍팍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래 친구들도 다 그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우리 자식이 살아갈 이 사회도 이렇게 똑같이 좀 빡빡하고 치열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식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혼인신고한 지 3년이 넘었거든요. 3년 차거든요. 혼인신고가 3년 차인데 혼인신고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근데 또 출산을 생각하면 조금 걱정되긴 해요. 아직도. 우리가 이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어떤 어른이 맞을까라는 그 좀 막연한 걱정이었어요. 근데 점점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아이를 가지는 것도 너무 두렵고 또 출산을 하는 그 과정도 너무 공포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것들을 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진짜 필요한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출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근데 출산까지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수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왜 딩크로 살게 됐는지 그런 어떤 계기가 된 일이 있었나요?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은 걱정 보시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할 때 너무 이 아이한테 내가 이제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 자신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여건상 공부를 하고 또 일하면서 이 아이를 누가 봐줄 것이며 어떻게 키울 것이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딪히면서 또 결심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돌아보니까 8년이 이미 지나가 있더라고요. 출산은 하고 싶은데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미루게 만드는 이유들도 분명히 네. 있는데 김보영 기자 그게 뭐 나와 네. 있습니까 통계로? 그래서 이 딩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좀 살펴보니까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가장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사회가 아이들이 살기에 행복하고 안전한 곳인가 이런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도 큰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면 경력 단절의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예시키는 요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하고 돌아오더라도 저희가 일자리 자체가 좀 다양한 시간 선택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 to 6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이들이 하원하기 이전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원하고 나서 내가 집에 와서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데 문제는 급여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여가 보전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노동 현장에 노동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대기업 공무원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말고도 비정규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좀 더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그래서 올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출산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을 최초로 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어떻게 잘 안착할 수 있고 사업이 올해 시작하긴 하지만 거기에 좀 주목을 하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고무적인 소식이 있긴 한데 지난해 9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식 조사를 했더니 미혼 응답자에게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이런 응답이 절반 가까이 50.4%였어요. 더 올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결혼을 절대 안 해. 난 결혼 안 해. 그러니까요. 이런 비율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나마 이제 고무적입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막 들어보면요, 막 그렇게 막 엄청 결혼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그 고민들 그리고 그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자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에 대한 것을 돌린다라기보다는 이 비혼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들도 저희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이돈 케어는요,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떤 흥미진진한 주제가 저희 앞에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찬 주제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를 저출산 현장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새마을 중앙시장에서 출발한다. 각종 생필품부터 입맛을 책임지는 먹거리까지. 어우,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오늘의 영상 앨범 저출산 몸풀기 퀴즈로 시작합니다.
없죠. 당연히 자기 일이니까. 없죠? X. 없다. 대기업이나 어떤 일반 회사에 그런 제도에서나 볼 수 있는 제도지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하고 얼마 만에 다시 나오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한 달? 우리 딸은 그냥 무조건 일해야 먹고 살으니까 나가서 일해야 된다. 애 좀 봐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시대였어 정말. 진정 경북의 소상공인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정답은 만두가게 운영 10년 차.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철두철미한 사장님도 단박에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저희는 이제 7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도하. 사실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나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많이 자리가 잡혀 있는데 저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타 가면서 세무서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그쪽에 연락이 된 거예요. 6개월 지원에 한 달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인건비 지원이. 뭐 대부분 이제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대신에 제가 좀 더 일하는데 여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육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갓 쪄낸 만두보다 더 따끈따끈한 초보 아빠의 하루. 그 행복이 오래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험지를 오른다. 네. 임신, 당신이 모르는 10개월. 저 넷째까지 나왔는데 첫째 낳은 이야기, 둘째, 셋째. 우리 백부작 대화 드라마로. 진짜 네. 너무 힘들어. 배멀미가 되게 심한 사람이 숙취까지 있는 거야? 숙취까지 와, 진짜 밤에 진짜 응급실을 갔는데 그 두려움도 되게 컸는데 너무 기다렸어요.